만약에요, 한때 나라를 이끌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와 연락을 끊는다, 변호사 구하기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호소했다면, 쉽게 믿어지시겠어요? 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직접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아주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속사정을 오늘 저희와 함께 쭉 따라가 보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이유와 맥락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들 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대체 어떤 말을 했고, 또 법원은 왜 다시 구속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특별검사팀, 이 특검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먼저 그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서 직접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9일에 심사가 열렸는데 마지막 변론 기회가 한 20분 정도 주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 직정요? 변호인이 아니라?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연락을 많이 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라면서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부인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이건 그럼 김 여사도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김 여사를 딱 집어서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강희구 전부속실장 전호인 선임 문제를 두고 특검이 혹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회유하려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나도 이렇게 변호사 구하기 어려운데 강 전 실장은 오죽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의 어려움을 예로 들어서 강 전 실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검 주장을 반박하려던 맥락이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려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넘어서 혹시 뭐 재판부나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법적인 조력조차 받기 어렵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뭐랄까 동정 여론을 좀 형성하거나 아니면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어필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정치적인 수사는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다, 또 지난 1월에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힘이 없다, 그래서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바꾸게 할 힘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혐의도 부인했고요. 그런데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10일 새벽에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맞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 점을 아주 결정적인 구속 사유로 봤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 혐의가 여러 가지군요. 네. 그래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구속이 취소돼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 뭐 극적인 상황의 연속인데요.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특별검사팀, 이 특검의 다음 행보로 쏠리는데, 구속이 됐으니 수사에 더 속도를 내겠죠?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구속 후 첫 조사를 11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그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일정이 있어서 조사가 하루 미뤄졌고요. 아, 그렇군요. 조사 자체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다른 피의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게 특검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강제 구인까지요? 조사 범위도 혹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영장에 적힌 혐의 말고 다른 사안들도 다룰 수 있나요? 네, 특검팀은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혐의들, 예를 들면 외환 관련 문제 같은 것들도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 동의하에요? 네, 다만 이게 수사할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열흘 안에 바로 기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뭐 쌓인 게 많겠죠. 아, 그리고 수사 자체 외에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영장 내용 유출 의혹, 이것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이런 혐의라는데. 네, 맞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여러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특검이 이번 영장심사 법정에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금융실명제요? 그건 왜요? 이게 과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자신의 계엄령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정당화하려고 금융실명제 때도 국무위원들이 몰랐고 회의록도 나중에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발언의 신빙성을 좀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렇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되었고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면서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토로했습니다.
특검은 이제 확보된 신병을 바탕으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법의 심판대에 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의 속성 그리고 그 이면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때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 권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 권력의 본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